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앞서 예고한 발전소, 교량 전방위 파괴 개시 시점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32분께 트루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것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띄운 공격 시한 2주 연장, 호르무즈 해협 2주 개방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이뤘거나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 중동의 평화에 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엔 또 다른 게시글을 해서 미국은 이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란 내에서 매우 생산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이 목표로 내걸었던 정권 교체가 달성됐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절대 없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땅속 깊이 매몰된 모든 핵 잔해를 파헤쳐 제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오늘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의 역할이 현재로선 끝났다면서 휴전 합의와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한 미군이 만일을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14선 민주당 하원 의원인 존 라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을 전격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임 요건을 충분히 넘어섰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라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돼야 할 모든 요건을 이미 넘어섰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그의 불법적인 이란 전쟁은 미국 가정의 물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슨 의원은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부활절에한 부적절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등의 위협은 전쟁 범죄를 예고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야스민 안사리 하원 의원 등 민주당 인사 70명은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알렉스 존스, 맥인 켈리, 터커 칼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들도 민간시설 폭격을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내각 구성원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며 백악관의 전쟁 목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은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및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 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를 포함해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과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지난 3일 보스턴 연방법원의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주의 기준을 벗어난 기준을 근거로 연방우정청의 투표용지 배송을 차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우편투표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에 주들이 선거 시스템을 급히 개편해야 하기에 혼란이 발생하고 자격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추석이며 어떤 대통령도 단독으로 규칙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우편 투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각 주별로 선거관리당국이 연방 데이터를 활용해 관할 구역 내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각 주에 승인된 우편 투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요구하며 선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문서 심사뿐 아니라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SNS 활동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 사기탐지국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NS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동거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도 수집합니다. 최근엔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 등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엔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사기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 결혼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한동안 주춤했던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장과 농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직장 급습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어제 연방 정부가 기존의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 전반으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이른바 2단계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 추진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직장 단속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업장 중심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정책 강경파들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넘긴 비자 초과 체류자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 그룹인 대량 추방 연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간 최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모두 추방 대상이 돼야 한다며 단속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단속 방침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민 단속 정책의 방향엔 변화가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급습 단속이 확대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건설, 물류, 제조업 등 이민자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신분 문제나 고용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료버스 관련 예산이 모두 제외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여전히 무료버스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 무료 운행은 뉴욕 주 정부와 시 정부 예산안 모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회에서 주 정부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버스 공약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카레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TA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노리버 MK 회장은 맘다니 시장의 무료버스 공약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추산치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여전히 무료버스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버스 공약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 배출 감축, 도시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맘다니 시장의 상징적인 공약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며 가장 인기 있는 공약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빈곤 퇴치 단체인 뉴욕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뉴욕 시민 5명 중 1명은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민 응답자 48%가 맘다니 시장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잘 모르겠다는 23%였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응답자의 56%가 현재 뉴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러키 지역의 한인 남성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여 정의 총기와 수백 발의 총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미러키 지역 폭스뉴스는 33세 한인 남성 벤스 이 씨가 미러키 브렌트우드 인근 한 주택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경찰과 대치극을 벌인 후 체포돼 총 16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이 씨가 부엌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가져간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었으며 조사 결과 형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권총 등을 소지한 채 부모에게 방에서 나오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고 부모는 안전을 우려해 침실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은 집 안으로 드론을 투입했으나 이 씨는 산탄총을 발사해 이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20분쯤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살포해 대치 14시간여 만에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총 4정, 권총 5정, 산탄총 1정, 소음기 또는 소음기 부품 5개, 탄창 약 27개, 탄약 약 800발, 방탄복 등을 압수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총기 소지가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미러키 검찰은 이 씨를 체포 불응, 총기 소지, 무기 사용 난동, 재산 손괴 등 총 16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의 보석금은 $50,000로 책정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40년 이상의 징역형, $350,000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히는 줄무늬 농어 등 일부 어류를 먹어도 괜찮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어류체 내 PCB 수치가 섭취 가능한 정도로 감소했다 밝혔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달 초 어류 섭취 권고 지침을 변경하면서 캐츠힐 산맥의 립밴 윙클 브릿지부터 맨해튼 남부까지 이어지는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은 갈색 메기와 줄무늬 농어, 노란 농어와 흰 농어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어류 섭취 권고 지침 완화는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은 샘플 어류 체내 폴리어마 비페닐의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일반인은 줄무늬 농어 등을 한 달에 최대 47끼까지 섭취 가능하고 15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은 한 달에 한 끼는 섭취해도 좋다는 지침입니다. 다만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은 잉어와 스몰마우스 베스는 여전히 PCB 수치가 높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새 지침은 뉴욕주 환경규제기관이 수집한 어류 오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매년 1000개 이상의 어류 샘플을 검사해 섭취 권고 기준을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